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마스팜의 대표 김기태입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한 후에 충남도에서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보조사업이 있다는 소식과 그리고 제가 전공한 농업에 대한 어떤 그 당시 미련,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전공도 살리고 농업이라는 산업에 비전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고향은 서울 용산구인데 여기 충남 예산으로 귀농을 해서 올해 첫 토마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에서 2년 동안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농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작년 9월부터 첫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4m 정도 지금 키가 자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쭉 따라가면 나무가 이쯤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길이는 거의 10m 이상으로 지금 자라 있는 상태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이런 기술이 아직 없을 때 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 그분들은 이렇게 높이 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를 지금 커튼이 가려져 있지만 저 위쪽으로 공간이 더 있는데 총 높이가 7.4m고 지금 여기 지금 위쪽에 있는 저걸 와이어라고 부르는데 저 와이어까지가 한 5.5m쯤 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환기율도 좋고 작물들을 더 높이 자라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경농에서 시공을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무리 없이 첫 농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재배에 관련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토마토 이제 재배를 하실 때 사실 수정 과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혹시 뭐 수정벌을 사용하시거나 할 때 어떤 뭐 노하우라든지 어떤 시간들, 걔네들이 한창 활발한 시간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하우를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정을 시켜주는 건데 벌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직사광경선이 이제 직접적으로 세지 않는 그늘에 이제 벌집을 둬야 하고요. 그리고 그 벌들이 자칫하다가는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온실에 물론 천장에 창문이 열려 있어서 글로 가출하는 친구들은 막지 못해요. 근데 출입문을 꼭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닫아 주셔야 하고 이제 보통 흔히 저런 수분벌 이 친구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살아있는 기간이 1달 반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집 문을 열어봤을 때 애들이 통통하고 활력이 세면 제 토마토를 수정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친구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벌집 문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착과가 조금 잘 안 된 것 같은 착과가 좀 불량하게 돼서 과일이 기형가가 나오거나 과일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는 벌통을 한 개 더 두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착과 불량으로 지금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토마토 뿔나방이 굉장히 이슈였었잖아요. 근데 네. 뿔나방에 대한 피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방제하시거나 하셨을 때 혹시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실지. 나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제 나비를 봤습니다. 네네. 제가 어제 저녁에 나비를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나비가 많아질 시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비든 나방이든 같은 비슷한 저희 농민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니까 제가 9월 중순에 정식을 했는데 정식을 하고 나서는 나방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보이면 손으로 잡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입는 거는 그 나비들이 실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애벌레들이 유충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모든 작물들을 순찰을 하면서 애벌레가 보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비나 나비 유충을 잡을 수 있는 캡틴을 사용했었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농약을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아까 농장 들어오시면서 보셨던 바와 같이 그 자동 방지기가 있고 그리고 또 옛날에 했던 대로 그 실제로 그 수동 펌프를 사용해 가지고 줄을 끌고 다니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방이 한창 많을 시기에는 아직 묘들이 어린 묘들이었기 때문에 등짐 펌프를 메고 캡틴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온실가루이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심하고 가장 번거롭고 가장 미운 해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작물의 생육이 멈춰요. 이렇게 보시면 열매들 사이에 뭐 30cm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네. 이 절간이 확 줄어들으면서 생육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마디마디마다 자라야 되는데 예. 자라질 못하니까 또 이렇게 과실끼리도 부딪힐 수도 있고. 네네네네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뿌려야 하는 시기에 미루지 않고 어떻게든 그 시기에 꼭 뿌려야 하는데 실제로 가루이 약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약을 뿌린 후에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소요된 후에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인체에 무해하고 그 관련된 어떤 성분들이 휘발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안전하게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수확을 하고 수요일에 수확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수요일 저녁에 농약을 일주일에 한 번 치는데 만약에 어제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아직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빠르게 농약을 또 사용해야 하는 시기를 계획을 해야 합니다.